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에 알려진 절세 비법이 정말 유용할까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보유기간이 절세기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먼저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년을 채운 후에 매도하거나 잔금 기일을 늦춘다. 만약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면 1년 후 매도하는 경우와 2년 후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1년 후 매도하게 되면 단일세율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산출세가 아주 높죠. 여기서 이제 지방소득세가 빠진 상황이세요. 근데 2년 후 매도하게 되면 누진세율 24%에 누진공제 522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678만 원으로 그 차이가 1322만 원이나 나오세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1년 늦추면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점만 보시더라도 그러면 내가 추후에 이 양도가액을 1,000만 원 이상 받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간을 차라리 연장을 해서 1억의 절세 플랜을 짜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검토 의견 말씀드리면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2년 보유기간은 토지 양도에 있어서는 정말 기본적인 절세 플랜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유동성을 꼭 2년 이후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투자는 자금이 일정 부분 또 묶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의 보유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2년 동안의 그 자금이 묶인다라는 것도 인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의 보유기간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도 시점을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취득 시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취득을 언제 했지? 취득 계약서도 보시고 등기부등본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잔금 청산을 언제 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 게 저희 많이 아시겠지만 취득 시기랑 양도 시기는 언제죠? 그 잔금 청산이라고 소유권 이전고 시 소유권 넘겨지는 날, 등기부등본 넘어가는 날 중에서 이제 빠른 날이죠. 그래서 이거랑 양도 시점을 매매계약서 쓰기 전에 2년이 됐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3년 이상 지나면 보유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저희가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3년 지나면 기본 1년에 2%씩 받으시잖아요. 1년에 2%씩. 최대 15년까지죠. 그래서 15년이면 30%. 그러니까 3년을 보유하는 순간부터는 6%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가장 간단한 거지만 기본적인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토지와 구분해서 양도해야 한다. 그래서 토지 위에 지상 정착물, 그래서 비닐하우스, 농막, 농기구, 유실수, 조종수 이런 것들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토지 등의 가액 구분은 사회 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양도세로 과세되고 나머지 것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양도를 10억에 하는 거와 계약서를 토지를 9억이고 나머지 지작물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합당한 금액이 뭐냐면 지상정착물에 대한 사회통념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가액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실나무가 있다. 그럼 매실나무 한 그루당 몇백만 원을 가액을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 금액이세요. 임의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 계약서상 가액 명시 전에 무조건 전문가, 감정평가사와 세무사를 통해서 상의를 통해서 꼭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정말 임의적으로 모든 걸 다 써버린 다음에 이거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 과세관청의 논리에 오히려 더 부족해서 아니면은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임의적으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들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필지는 양도 시기를 분산하자. 양도 시기를 분산시킨다. 토지 두 필지를 매도하는 경우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잔금 기일을 연말 12월, 그 다음에 연초 1월이나 3월이 되겠죠. 연도를 달리해서 매도를 한다.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누계하여 과세하므로 양도차익 과세표준을 분산시킬 수 있다. 과세표준이 작아지면 당연히 누진세율이니까 세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정말 그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 정말 저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 양도할 때 필수적으로 꼭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자경, 감면 등 연간 한도가 있어요. 감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두 과세 기간에 나누어서 양도할 때 최대 2억 원까지 감면 적용도 꼭 놓치지 않고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 필지의 매도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양도할 필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액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용회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필수인데, 수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협의보상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 시점을 늦출 때 수용 재결이란 걸 거쳐서 보상금이 증액되거든요. 대부분 5% 정도 증액이 되시죠. 그러면 5%가 증액된 것이 추후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절세 플랜을 짜시는 게 아주 좋겠죠. 그냥 단순히 이런 임의적인 수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자산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길 정말 권해드려요.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